남들이 다 주식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주식 얘기를 하면 좀 조회수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오히려 이때 부동산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컨텐츠를 찍는 거잖아요. 네, 어, 이게 남들이 이게 뭔가 이제 후루룩 거기에 따라가는 때는 같이 따라가는 게 맞나? 아니면 우리만의 특별한 우리만의 어떤 고집을 피우는 게 맞나?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좁은 길을 들어가라고 하는데 다들 좁은 길을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의 특징상 예, 이렇게 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뭔가에 우리가 쉽게 홀린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장 되는 거,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하면 우리 한국어를 중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보통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어로 하면 원래房地产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국어 번역한 걸 보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내 재산이 안 움직인다, 유동성이 네. 덜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인데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다양한 옵션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PD님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또 돈을 잃기도 해봤다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벌고 잃고 이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PD님은 부동산을 돈을 지켰고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걸 물려갈 수 있는 그 가장 안전한 자산 지금 다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 아, 깨달은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가 중요하고 왜 하필이면 부동산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20년 이상의 어떤 그런 현장 이런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남들이 주식 얘기할 땐 우린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거를 이렇게 준시하게 계속 우리의 어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굴려 나가기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좀 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만의 기준이 생겼거든요. 20년을 넘게 했지만 실은 저만의 기준점을 찾아서 해석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부동산이라는 걸로 20년을 넘게 하면서 부동산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해서 부동산으로 다시 제가 이 돈을 벌었거든요. 돈을 벌었고, 그리고 제가 돈을 벌었던 것들이 제가 제대로 아는 지역에서 공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지역, 남을 따라갔던 지역들은 많이 잃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그거를 제가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2008년도에 돈을 잃었던 것도 2005년도에 부동산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상승장이 시작됐는데 2006년도, 7년도는요. 지금 동탄에서 배액배상이 일어난다. 뭐 자고 일어나면 몇 억씩 오른다. 지금 매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2005년도에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정말 강남 아줌마들이요. 돈을 들고 와서 보지도 않고 세채 네채 막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1억 됐던 게 막 2억 되고 3억 되고 이 앉은 자리에서 몇 달 만에, 1년 만에 막 3, 4억이 되는 거야. 2005년, 6년도에. 그리고 부채도 자산이라 그래서 대출이 그때는 잘 나왔거든요. 8.7%였어요. 고정금리가. 지금 말하면 5 그러잖아요. 그 90년도에 그때 2000년 초에는 막 12%까지도 됐으니까는요. 국민은행에서 제일 좋은 금리가 8.7%, 뭐 7.2%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집 사주고 있는데 나만 이 투자를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보다 실수요자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 갭으로 이제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했던 것들. 그런데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부동산 자격증을 따고 시장에 들어갔는데 상승장에 들어갔던 거예요. 어, 아무것도 그 중개만 해주다 보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몇 천만 원씩 그때 당시에는 2005년이니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되니까 그때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그게 폭망이라는 거를 몰랐던 거죠.
누가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대출 이자까지 사람들이 2년치 대출 이자를 다 대출받더라고요. 예. 2년 뒤에 판다고. 대출까지 받았죠. 그리고 2년 동안 띵까띵까 있었죠. 아, 이제 뭐. 왜 근데 하나, 2년이었어요? 2006년도에 이제 2년 그때 당시에는 전세가 2년이었어요. 아, 지금처럼 4년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고 뭔가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년치를 자동이체로 해놓고 대출까지 받아서. 근데 그게 새는 구멍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그다음부터 떨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규제가 들어오고 갑자기 집 두 채라고 종부세를 내라 그러고 집은 마이너스 나가지고 대출 투성인데 갑자기 막 모르던 것들이 날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대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집값은 대출보다 더 떨어져 있고 기존 집은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빚 좋은 한국말로 속담에 개 살고 있잖아요. 집으로 말하면은 시세가 되는데 그냥 빚잔치하고 나면 차라리 빚잔치하고 어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빚잔치도 할 수가 없어요.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썼는데 어디 있어요. 매달 벌어서 돈 써야 되는 건데 그때 정말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 지옥에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2층, 3층, 5층. 그때부터 이게 삶이 정말 죽는 게 제일 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살렸던 거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지켜내야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아, 얘네들을 저희 아이들 그 정도로 힘들으셨구나. 그럼요. 제가 거의 또 그때도 가장이다시피 했으니까 제가 벌어서 애들 먹여 살려야 아, 되고 이 이자 갚아야 되고 딱 10일만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10일 날이 의료보험 나가는 날이거든요. 20일부터 다시 카드값 나가요. 그러니까 10일부터 10일에 의료보험 딱 내고 나면은 11일부터 19일까지 숨을 좀 쉬고 다시 이 20일부터 카드값 나가는 거 채워놔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냥 살아 움직이는 누가 나를 차로 이렇게 치어서 부상받아가지고 애들 줬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한번 사람이 잃어버리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또 주식하고 또 다른 전 재산이 몇 억짜리 10억 그때 제가 7억이 2006년도에 일산에 37평이 거의 9억까지 갔었어요. 그거를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거의 7억 얼마에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으로 치면은 집이 두 이, 채니까 10억이 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2005년도에 7억을 7년도. 투자했, 와, 그러니까 있는 것 다. 그랬을 때 한 달에 이자가 3억 대출 받았는데 원금까지 300만 원 정도가 나간 거예요. 이자가 거의 8%대가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어디 거를 샀어요? 정확하게 그 지역? 일산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말고 후곡마을 거. 그래서 그거를 팔고 나올 2005년도에, 때 2007년도에 그걸 2007년도에. 팔고 나올 때 4억에 팔고 나왔나 그랬어요. 아, 근데 그동안에 이자만 몇 억을 냈어요. 그, 근데 그 시점에 저는 이제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 방에 왔지만 어중간하게 잃었으면은 제가 돈을 못 벌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다음에 운이 안 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재산을 그냥 정말 전 재산을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만 가도 좋겠다. 15평짜리에 가서 숨만 쉬어도 좋겠다. 이 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 공부 책을 보고 그때는 이런 유튜브 같은 게 없으니까 투자책을 한 100권을 봤던 것 같아요. 아, 네. 모든 100권이나. 책들을 영원부터 시작을 해서 돈 잃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아, 부동산으로 성공한 노하우들이 있는 책은 다 사봤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 다 망해보고 돈을 번 거지
안 망하고 돈 번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망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포지션을 취한 사람들은 다시 돈을 딸 수 있었지만 그냥 나는 안 맞는 사람이라고 끝낸 사람은 그대로 영원히 그렇죠. 상처로 남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저는 이 부동산의 일산의 구석구석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에 외부에서 투자자가 왔어요. 투자자가 왔는데 그분들을 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소장들은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저한테 100채를 사달라고 했으니까. 그때 저는 이게 전 지역에 매일 눈 뜨면은 이 시세 파악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갭 투자 같은 거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한테 딜을 했던 게 일상 거는 나한테만 해라. 내가 100채든 500채든 다 만들어주겠다. 대신에 다른 부동산하고 하면 나는 당신한테 내 물건을 안 되겠다. 하지만 나를 놓치면 손해일 거다. 내가 그랬어요. 무슨 배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갭 투자를 한 1000채 이상은 하면서 이제 저도 그분 따라서 투자를 시작한 거죠. 아,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하러 다니는데 정말 저평가돼 있을 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들어왔거든요. 아, 그리고 이미 흐름도 앞으로 전세가가 얼마 올라갈 거다. 그럴 때 일산 사는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아, 그분들은 다 사가지고 500채고 뭐고 다 막 한 사람이 10채, 20채. 왜냐면 갭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5채 해도 1억이거든요. 그렇죠. 2억 가지고 10채.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일산 사는 사람은 언제 사냐면 2015년, 16년. 그분들이 팔고 나갈 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때 사기 시작하는 거. 어, 그러면서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제가 이런 기준점이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가 해석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들, 저장에 들어가면 위험한데, 어쩐데,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또 아산도 오피스텔도 들어갔잖아요. 공부를 하고 그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구멍이 있는 것까지 못 본 거죠. 아, 근데 그게 내 지역에서는 제가 킨텍스 같은 경우는 한 것들은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 다른 데 가서도 할 거라고도 착각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뒤에 일어날 거를 예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알고 뭔가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이 그나마도 제가 많이 이렇게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손실은 볼망정 뭐 그 정도까지 무너지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PCM을 만나고 2년 전에 2024년 정확히 7월이거든요. 처음에 PCM은 이 저를 이런 기준점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알고 싶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네. 우울증에 불면증에 뭔가가 나를 찾고 싶어. 나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면서 해석이 되면서 아, 부동산이 내가 놓쳤던 부분들, 그동안의 21년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고객들에게 줘야 될 건지를 이제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어, 21년 동안 하고 거기서 잃어보고, 내가 얻어보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맞아요. 분석이죠. 네. 경험, 네.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경험으로 인해서 더 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방면에 어떤 사람은 아,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본인이 왜 그걸 잃었는지를 원인 파악을 못하고 남의 네. 탓으로 돌리.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시는 분들에게 늘 기준점을 잡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이걸 지킬 수 있는지 당신이 이걸 사면은 그리고 정말 이 부동산이 특히 주식은 언제든지 손가락 하나만 하면은 팔면 되잖아요.
부동산은 손가락 하나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최소한 2년을 지켜야 되는 게 있고 거기서 상승장일 때 잘 팔리면 중요하지만 요즘은 또 4년이거든요. 전세가 4년이니까. 거기다가 또 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팔리지도 못하는 거고. 맞아요. 예,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부동산이고 요즘에 해석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부동산이 이게 딱 그 뭐야 지키고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네, 주식은 이리 털고 저리 털고 나올 수가 네, 있지만 부동산은 털어진다고 털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익을 다 봤다 그래도 또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온전히 다 내 게 아니라는 네,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50억이면 50억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길 지키기 위해서 그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재산세, 종부세, 여러 가지 고통 없이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차라리 이거 움직여서 상승장에 갖다 뚝 갖다 놓으면 좋은데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라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의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왜 이 집을, 부동산을 사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언제 빠져나와야 될 건지 대충.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뭐 가족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변동성이 와도 기다리면 부동산 다시 치고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기다릴 줄을 몰라서 이게 던져버리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길거리에 내놓는 거거든요. 결국 PD님 같은 컨설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혼자서 이걸 네, 다들 기준점이 없고 모호하고 흔들리다 보니까 옆에 컨설턴트 옆에 그런 사람이 실제 전문가가 옆에 있었을 때 나한테 주는 네, 어떤 그 흐름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 바쁘게 움직이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바쁘고 막 이러면 손님들하고 소통하고 상담해주고 뭔가 했을 때 손님들의 말에 경청을 하면서도 이 거래는 그래 5억짜리 거래고 당신 대출 돼? 그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당신 원하는 거 뭐야?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되면 좋은 거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저는 기본적인 철학은 내가 망해봤기 때문에 음,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주는 음, 정도. 음, 근데 요즘에는 아예 상담만 받고 가도 좋다. 정확하게 당신 거를 풀어주면 여기 이 돈으로는 여기를 해야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구조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유튜브를 보고 많이 오시니까 사람들도 만족해 가고 있고 저도 해주는 게 굉장히 이게 좋아요. 그분들이 꼭 계약을 안 하고 가더라도 음, 그리고 집을 내놓는 분들에게도 예전에는 아까도 지금도 상담하다가 했을 때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당신이 선택해라.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명확하게 이런 거고 당신 사정이 이렇다 그러면 나라면 한 바퀴 더 돌린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 일산은 어쩌고 저쩌고 와서 봐라. 현장에 와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이러면은 정말 사무실 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대표님 덕분이에요. 정말 그 부분은 어,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대표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중개업자로 그래도 나름 이렇게 뽕 좀 들어가는 잘한다는 네. 부동산 중개업자로 그리고 부동산으로 해서 돈 좀 벌어봤다는 걸로 끝났을 건데 지금 제가 고객님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적어도 명확하게 선은 그어줄 수 있다는 그게 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